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일본 경제의 운명, 주요 변수는 트럼프, 지속적인 임금 상승,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쇄신을 통해 도약을 준비 중인 일본 기업, 30년 가까이 지속된 디플레이션 탈출. 과연 2025년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재팬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재단에서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일본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대패하면서 야당과의 협력 체제를 모색하게 된 점, 이에 따라 소비세 경감, 소득 양극화 억제와 같은 국민 생활 지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개인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은행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세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 탈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별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패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야당과의 협력 체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세 경감, 소득세 인하, 소득 양극화 억제 대책 등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팽창적 정책은 국민 생활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 수지 균형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명목 GDP의 성장으로 이제 겨우 재정 수지가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면은 또다시 일본의 재정 상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일본의 임금 상승세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춘투의 임금 인상률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경제동호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2%에서 5%의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임금의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払えない企業はダメなんですよ。ですから払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を目標としてやっていくべきであり、1500円にしない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のダメな企業を補助することになります。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후반에서 2%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2025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민간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일본 기업들은 견고한 설비 투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높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 년간 임금 동결로 확보된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노동 분배율은 1990년대 후반 70% 초반에서 2023년 60% 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그린 이노베이션 등 성장 전략에 집중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관련 산업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의 확충, 그리고 성장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 확대는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 구조 재편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일본 기업들의 변화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가격 설정 방식과 경영 전략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가격 인상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요.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기업들의 가격 인상 의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가가치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즉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정도는 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가격 인상의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결국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양을 조금 늘리든지 해서라도 가격 인상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나름 합당한 이유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2025년 IT 경기 확장세는 일본 경제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보급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PC, 각종 산업기계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또 2025년에는 엣지 AI용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같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은 꾸준히 실적을 개선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 정부는 탈탄소화를 목표로 그린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철강 산업에서 수소를 활용한 탈탄소 철강제 개발과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에서도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 같은 주요 자동차 기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배터리 공장 확장을 통해 2025년에는 일본 내의 배터리 공급 능력을 현재의 1.5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25년엔 일본은행의 움직임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한 이후 엔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해 왔고 2025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정책 금리가 0.75%에서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루는 쥐어 짜다는 뜻이고요. 인플레이션과 합쳐서 이 스크루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일본은 달러당 160엔을 넘나드는 슈퍼 엔저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에 505만 엔에 이르던 중위소득은 현재 375만 엔으로 30년 동안 130만 엔이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지난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이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고 특히 2022년 이후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실질소득의 감소가 이러한 중산층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한 셈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저를 막아내지 못하면 중산층의 회복은 요원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 역시 식어버리게 됩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엔저로 인한 일본 경제의 침체를 회복시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인 2%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성립합니다. 즉,
트럼프 정권의 정책 불확실성은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미일 금리 차 축소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엔저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25년 일본은행의 완만한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 엔화가 달러당 140엔에서 150엔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일본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경우 연준은 지금의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된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스크루플레이션을 경계하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현재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의 최대 수준이 1% 정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1%가 넘는 수준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번에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행은 글로벌 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가 확대되며 경제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이러한 노동 공급 확대는 이제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의 주요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 혁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내각의 재정 확대 정책은 실질임금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2025년 일본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재밌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